라스트 캐슬 앤드 퇴근길이 좋아. 라스트 캐슬 리더의 모습. 2002년도에 개봉한 액션 드라마 미국 영화이다. 이 영화의 감독 로드 루리는 더 챔프, 아웃포스트 등을 감독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는 자기 관리가 뛰어난 인물이다. 영화를 보는 동안 그의 연기에 감탄한다. 높은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의 줄거리. 미국에는 군 교도소 트루먼 교도소가 있다. 여기는 미국 군인들이 오는 곳이다. 어느 날 이 형무소에는 장군이 호송되게 된다. 그는 주인공 어윈이다. 그는 모든 군인들의 영웅으로 칭송되는 인물이다. 어윈이 호송된다는 소식에 감옥이 술렁인다. 교도소장 윈터는 어윈의 팬이다. 하지만 어윈은 윈터의 심기를 건들게 되고 그는 윈터의 표적이 된다. 조용하게 지내며 복역하겠다던 어윈은 교도소의 가혹한 실상을 알게 된다. 불안함을 느끼는 교도소장 윈터는 죄수들을 소집해 어윈을 굴복시키려 한다. 하지만 어윈은 윈터의 뜻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교도소의 돌벽을 쌓으며 단결력을 고취하던 중 이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윈터가 돌벽을 부수려 한다. 돌벽에 애정을 쏟았던 아길라 상병이 이를 저지했지만 윈터의 명령으로 죽게 된다. 이 계기로 군인들은 어윈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어윈은 윈터에게 사직을 권했고 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어윈은 윈터를 사임시키기 위한 작전을 짠다. 하지만 윈터는 한 명을 매수해 정보를 얻었고 이를 방어하려 한다. 어윈의 군대들은 독재자 윈터를 사임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영화의 구성 요소들. 영화의 주된 배경은 교도소이다. 감독은 교도소가 마치 성처럼 보이길 원했고 그에 맞는 교도소를 찾았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테네시 주립 교도소에서 촬영했다. 그리고 감옥 입구를 만들기 위해 9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고무총을 발사하는 군인들이 서 있는 탑도 따로 제작된 것이다. 교도소장 윈터가 교도소를 감시하는 큰 유리창문 또한 감독의 의도로 만들어졌다. 마주보는 교도소 모습을 담기 위해 창고에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윈터의 사무실과 죄수들의 생활을 대조시키기 위해 조명과 카메라 등을 신경 써서 작업했다. 죄수들이 움직이는 것에는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윈터의 사무실에서는 움직임이 적은 카메라를 사용했다. 긴장감과 여유로움을 표현했다. 처음 죄수들의 복장은 제각각 달랐으나 시간이 가면서 단결된 후에는 통일된 복장을 입고 있다. 헬리콥터의 추락 장면은 짐벌을 통해 헬리콥터를 조종하여 연출했다. 미국 감성. 처음 볼 때는 탈출을 위한 도전인 줄 알고 봤으나 영화를 볼수록 정반대임을 알았다. 교도소 안의 독재에 대한 도전이다. 교도소장은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나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관리하는 교도소의 죄수들은 그를 사임시키려고 한다. 이 중심에는 어윈 장군이 있다. 군 교도소에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동등한 죄수일 뿐이다. 하지만 어윈을 따르는 죄수들은 그에게 경례를 한다. 하지만 경례는 하면 안 된다. 그들은 경례를 했다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척을 한다. 그리고 전략을 짜서 군 교도소의 대응책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을 시작한다. 탐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윈의 군대들은 윈터를 함락시키려 한다. 어윈은 군인의 리더 지휘자로 결국 윈터를 굴복시킨다. 하지만 굴복시키기 위해 그의 희생이 있었다. 결말은 어찌 보면 미국의 히어로물과 같고 뻔한 스토리다. 미국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내 감성에는 맞지 않았다. 이 영화는 리더십이 강한 자와 그를 따르는 인물들의 단결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보면서 불편했다. 교도소를 성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장소라고 비유한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아무리 교도소장이 독재가 심했다 하더라도 폭동이 합법화되지 않는다. 교도소장은 그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시켜왔지만 잘못된 길로 들었을 뿐이다. 이 잘못됨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작정 그들 내쫓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죄수들에겐 축제이지만 나머지 인물들에겐 테러와 같다고 생각한다. 죄수를 미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배제하고 단순히 영웅 영화로 본다면 재밌게 볼만하다. 라스트 캐슬 앤드 유재혁 박제된 권력 맞선 철창 속 쿠데타. 영화 라스트 캐슬. 로버트 레드포드는 헐리우드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지난 6070년대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에서 이른바 반영웅 엔티-마이너스 히로우로 떠올랐던 그는 8090년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업, 크로스 앤드 퍼스널 등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성격의 멜로 주인공으로 전 세계 여성들을 사로잡는 동시에 보통 사람들 흐르는 강물처럼 퀴즈쇼에선 연출자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휩쓸었다. 그가 이런 이미지를 10분 살린 전설적인 장군 역으로 돌아왔다. 영화 라스트 캐슬로드 루리 감독에서 미군 교도소에 갇힌 어윈 중장 역을 맡았다. 어윈은 혁혁한 무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한 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갇힌 군교도소는 죽음의 성이다. 군교도소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지배되는 군대 내에서도 가장 밀폐된 곳이다. 어윈이 이곳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재소자들의 리더로 떠오르면서 교도소장인 윈터 대령 제임스 겐돌피닉과 충돌한다. 두 사람의 대립은 도입부에서 예고된다. 윈터가 새로 입소한 전쟁 영웅 어윈으로부터 사인을 받으려다가 돌연 중단한 것이다. 어윈이 윈터의 전쟁 유물 수집품을 둘러보며 실전을 경험 못한 자의 취미라고 한 말이 윈터의 콤플렉스를 자극했다. 이후 어윈이 재소자들의 인기를 얻을수록 그 열등감은 포악함으로 드러난다. 윈터는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는 재소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어윈은 재소자들에게 죄수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며 한 군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분연히 일어설 것을 촉구한다. 영화는 시종 어윈과 윈터의 팽팽한 심리전 구도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 30분간의 대립은 투척기와 물대포 등을 앞세워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어윈 역의 레드포드는 단정하고 준수한 청년이란 자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했다. 반면 윈터 역의 겐돌피니는 열등감의 늪에 서서히 빠져드는 인물을 그려냈다. 어윈이 윈터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국기를 개항하는 마지막 장면은 어윈의 복합적인 심경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윈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어윈은 국기를 깃대 쪽으로 가져가는 동안 윈터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총을 쏠 것을 알았다. 어윈의 삶은 실형 선고로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린 순간 사실상 끝났다. 조용히 복역하다가 출소해 여생을 집에서 마치고 싶다는 그의 말은 역설적이다. 그는 군인답게 전장에서 숨을 거두고 싶었다. 그는 총탄을 맞은 뒤 성조기를 바로 개항해 애국의 깃발 아래 쓰러짐으로써 희망을 실현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깃발을 거꾸로 세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았다. 로드 루리 감독은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답게 군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군인의 감수성을 살려 박진감 있는 드라마를 내놨다. 그러나 각본에는 흠집들이 곳곳에 박혀있다. 살인 마약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전쟁 영웅의 말 한마디에 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죄수 감시 임무를 맡은 병사들이 어윈의 감화돼 명령을 거부한다는 설정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재소자들의 봉기가 교도소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점도 설득력이 약하다. 25일 개봉. 라스트 캐슬&드 MANGEL. 영화 라스트 캐슬은 로드 루리가 감독한 드라마 영화로 군사 감옥을 배경으로 리더십, 희생과 존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군사 영웅 유진 어윈 장군이 군 감옥에 수감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교도소장 윈터 대령과 대립하게 되는데, 어윈은 수감된 군인들과 함께 감옥 내에서 억압적인 체제에 저항하며 존엄성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반란을 계획합니다. 영화는 강렬한 연출과 함께 리더십의 본질과 희생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지금부터 리더십과 인간 존엄성, 희생과 연대의 가치, 공간이 가진 상징성의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과 인간 존엄성. 미국 영화 라스트 캐슬은 2001년 로드 루리 감독이 연출한 감동적인 드라마로 군대 내 리더십과 희생의 본질을 조사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제임스 겐돌핀이, 마크 러팔로 등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군인들이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정의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투쟁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군인 출신의 수감자들이 한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희생과 연대를 통해 싸우는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라스트 캐슬에서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성을 되살리고 구성원들에게 목적과 희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윈 장군은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군림하는 윈터 대령과 달리 수감자들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어윈은 수감자들에게 단순한 생존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며 그들이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되찾도록 이끕니다. 이는 수감자들이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동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반면, 윈터 대령은 두려움과 억압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점차 그의 고립을 초래하고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윈터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단기적으로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반발과 조직 붕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영화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은 어윈 장군 리더십의 중심축으로, 그는 수감자들에게 단지 범죄자가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간임을 일깨워주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이끌며 리더십과 인간 존엄성이 결합될 때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희생과 연대의 가치. 희생과 연대의 가치는 영화 라스트 캐슬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로 어윈 장군과 수감자들의 행동을 통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어윈은 자신만의 안락함이나 안전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희생을 하게 되는데, 그는 수감자들에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고 더 큰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도록 독려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한 개인적 용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힘을 상징하며, 그의 리더십은 이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되고, 수감자들 간의 연대는 영화가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서로 분열되고 무기력했던 수감자들이 어윈의 지도 아래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단순한 반란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수감자들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다시 상기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어윈의 희생은 단지 개인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취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은 억압받는 피해자에서 벗어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주체로 변화하고, 희생이 공동체와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어윈의 행동은 단순히 수감자들의 상황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윈터 대령의 권위에 도전하며 감옥이라는 억압적 체제를 뒤흔듭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영화는 희생과 연대가 단순히 개인적 용기를 넘어 체제와 권력에 저항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 감옥이라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은 단순히 구금과 처벌의 장소를 넘어 영화에서 사회적 억압과 인간의 도전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수감자들은 억압받는 약자들을 상징하며 어윈의 지도 아래 그들의 반란은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을 의미하고, 이 감옥은 개인적 자유와 체제 권력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환경으로 표현됩니다. 어윈이 감옥 내부의 질서를 재구성하며 수감자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은 단순한 반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향한 희생적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고, 이 공간은 억압적 체제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며 단순히 억눌리고 갇힌 상태를 넘어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감옥이라는 장소는 개인과 집단이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됩니다. 결국 감옥은 억압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공동체의 결속력이 발휘될 수 있는 혁명의 장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수감자들의 행동을 통해 단순한 저항이 아닌 체제와 권위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상징성을 통해 영화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억압 속에서도 희망과 변화를 꿈꾸는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라스트 캐슬은 단순한 감옥 드라마를 넘어선 리더십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윈 장군이 보여준 리더십과 희생정신, 그리고 수감자들의 연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상기시키고, 권력을 남용하는 체제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의지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저항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라스트 캐슬은 정의와 희생,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드는 걸작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작품입니다. 라스트 캐슬 앤드 유진모. 영화 라스트 캐슬 로드 루리 감독. 2002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감독의 아이디어가 만든 장점과 단점이 매우 확연하면서도 감상값어치가 매우 높은 남성 영화이다. 군인들에게 전설적인 존재인 어윈 로버트 레드포드 중장이 대통령에 대한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부하들을 희생시킨 혐의로 악독하기로 소문난 트루먼 군 교도소에 투옥된다. 10년형의 중형이다. 평소 어윈을 존경했던 교도소장 윈터 제임스 겐돌핀이 대령은 그러나 그가 다른 죄수에게 윈터는 전쟁 참전 경험이 없다 라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듣고는 적개심을 품게 된다. 마약 거래,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군인 출신 죄수들은 어윈에게 존경심을 표시하지만 그는 자신도 죄수일 따름이라며 거리를 두는 한편 교도소 내 문제들마저 외면하려 애쓴다. 윈터는 이 교도소에서 독재자로 군림한다. 수감자들의 인권이나 부하 군인들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다. 그저 자신의 위엄과 이익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이에 어윈은 조금씩 수감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석공인 아버지에게서 이를 배운 어눌한 말투의 아길라와 가까워진다. 수감자들은 어윈의 지도 아래 손의 한 구석에 쌓인 돌들로 그들만의 성벽을 건설한다. 수감자들이 어윈의 지도력 아래 단합하는데 위기감을 느낀 윈터는 성벽을 허물기 위해 크레인을 투입하고, 모처럼 성벽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낀 아길라는 크레인을 막아선다. 윈터는 스나이퍼에게 발사를 명령하고 비록 고무탄이지만 머리에 적중하는 바람에 아길라는 사망한다. 그러자 어윈은 수감자들을 모아 교도소를 탈취할 작전을 지시하는데, 라스트 캐슬, 자아 존중감의 정체성 남성 영화.
굳이 교도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여러 콘텐츠를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의 죄목에 버금가는 저질스러운 부정부패가 자행되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한국 영화 프리즌 2017을 보라. 각종 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죄수들이 정의로운 어윈에게 쉽게 동화되는 것, 그토록 존경받던 어윈의 범죄 등이 다소 설득력이 없긴 하지만 재미는 충분하다. 65살의 로버트 레드포드는 여전한 남성미를 보여주는 가운데 미군의 전설적, 상징적 영웅주의에 걸맞은 캐릭터와 연기 솜씨로 어필한다. 후에 헐크를 맡는 마크 러팔로는 우리 사회에 꼭 있기 마련인 기회주의자, 개인주의자, 물질 만능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결국 명분을 따르는 할리우드의 전형적 공식에 충실하게 움직인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52살이 채 안 돼 요절한 제임스 겐돌피니는 사악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윈터 캐릭터를 정말 잘 그려냈다. 빌런의 역할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고 정의와 도덕에 대한 명분을 실어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는 주인공 역할을 해냈다. 어쨌든 미국식 영웅주의와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애국심 고취 사상은 식상하기는 하다. 정체성이란 주제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일반적 사회가 아닌 고립된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이 작품의 정체성이자 미덕이다. 죄수들은 이미 군인 신분이 아니다. 실형을 살고 출소하더라도 군인으로 복귀할 수 없다. 그런 그들이 어윈을 중심으로 군인 놀이를 한다. 그건 정체성에 대한 노스텔지어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라는 흔하지만 중요한 태제를 말한다. 라스트 캐슬, 자아 존중감의 정체성 남성 영화.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교도소란 본디 죄수로 하여금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 뉘우친 뒤 회개함으로써 갱생할 수 있게 만드는 교화기관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적지 않은 수감자들이 유사한 죄인들을 만나 다음 범행을 도모하는 일이 없지 않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해에서 주류와 담배 등이 버젓이 유통되었던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작품 속 수감자들은 폭력성과 이기주의 등 범죄적 가능성을 어윈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벗어던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군인 정신. 그것은 곧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을 희생할 줄 아는 이타주의인 것이다. 윈터는 당연히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득권층, 독재자, 악덕 리더 등을 은유하는 캐릭터이다. 어떤 면에서는 어윈 역시 매우 영악한 윈터보다 더 여우 같은 인물이다. 그가 입소할 때 재소자들 사이에 그가 얼마 만에 자살하는지 돈 내기가 벌어진다.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윈으로서는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역시 그는 자신을 존경하는 중장 친구가 정신병이 든 것으로 꾸며 퇴소시켜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윈터의 독재와 수감자들의 인권 유린을 지켜보면서 가장 훌륭한 정답을 찾는다. 그것은 윈터가 자신을 죽여주고 그럼으로써 자신과 재소자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윈터의 폭압에 그 부하들이 반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감자들도 원래는 같은 군인이었으므로 동물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만 살지만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 라스트 캐슬, 자아 존중감의 정체성 남성 영화. 사람에게는 이름과 직업과 직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마음 이론만큼 자아 정체성도 중요하기 마련이다. 이 작품의 시나리오 혹은 연출의 허점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윈의 죄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 그는 법은 어겼지만 자신의 경험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행동한 듯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동마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수감하겠다는 배경이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되었을 때 친구들이 간수들을 매수했으니 탈옥시켜주겠다. 라고 했지만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 라며 거절했다. 악법도 법이다. 내 진실이다. 동물은 그냥 동족 내의 자기라는 개체, 그리고 그 개체의 생존만 있을 따름이지만 인간은 내성자기, 성찰, 자아 존중감, 자의식 등의 여러 갈래로 나뉘는 정체성이 있다. 군대는 적군 포로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자존감을 훼손한다.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캐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 검찰, 교도관 등도 용의자나 죄수를 그런 식으로 다루었다.